내가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니? 이젠 내가 널 무너뜨릴 차례야.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제이는 기찬과 세리의 결혼식 날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장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근조화환. 그것은 축복이 아닌 분명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제이는 이제 가만히 당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고요하지만 치명적인 방식으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제인의 고통은 단지 감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차는 제인의 정신을 꺾기 위해 그녀의 삶 그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제인은 낯선 병실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채 매일 약물과 감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제인의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가짜 진단서를 준비하고 병원장을 매수해 강제 입원을 지속시켰습니다. 제인은 그 속에서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 내부의 인물들과 틈틈이 접촉하고 도윤에게 전화를 시도하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밖의 세상은 더 잔혹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동안 기차는 제인을 불륜녀로 몰아갔고 은호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것처럼 꾸며 법원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연출된 표정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제인에게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인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또 다른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란에게 기찬과 세리의 내연관계를 알리지만 미란은 담담하게 방금 들었어라고만 말합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체념이었고 동시에 제인에게 또 한 번의 상처였습니다. 유경은 더 냉정했습니다. 제인이 진실을 말해도 그녀는 각자의 불행은 각자의 몫이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만을 남깁니다. 결국 제인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와 절망만을 안고 다시 싸움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회 결혼식장을 수놓은 흰 천과 환한 조명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은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곳엔 축하 화환이 아닌 검은 리본이 달린 근조 화환 하나가 서 있습니다. 보내는 이는 바로 제인. 예고편은 이 장면으로 시작되며 시청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순한 충격이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제인은 결혼식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는 존재감으로. 세리와 기찬, 두 사람의 얼굴엔 당혹과 공포가 동시에 스칩니다. 제인은 그들의 앞에 천천히 다가가며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아닌 이제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미련도 없습니다. 오직 결심과 냉철한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기차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세리는 손에 쥐고 있던 부케를 놓칩니다. 결혼식장은 단숨에 전쟁터로 바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갑니다. 제인의 복수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고편 후반부에서는 제인이 YL그룹 회장 선임을 앞두고 주주총회에 등장할 조짐을 보입니다.
그녀가 단지 피해자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의 권력 구조까지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찬은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듯 당황해하고 세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기찬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단지 제인의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찬과 세리를 넘어 자신이 잃었던 위치와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중심으로 들어서려 합니다. 22회 예고편은 그 전초전이자 제인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강렬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인물들의 감정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제인은 상처를 딛고 강해졌고 기찬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갑니다. 세리는 결혼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기의 징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도유는 여전히 제인을 지켜보며 그녀의 곁에 있으려 하지만 감정은 이미 우정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제인의 감정선은 극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던 그녀는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대의 약점을 분석하며 복수를 설계하는 전략가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되찾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순서를 정리하고 행동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기찬의 감정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여유롭고 모든 걸 통제하는 듯 보이지만 속은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제인의 반격이 시작되며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작하며 위기를 넘기려 하지만 그 계산은 점점 틀어지고 있죠. 그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자리한 두려움입니다. 세리는 겉으로는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인의 등장이 가져온 충격은 그녀의 내면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리는 기찬을 통해 안정적인 위치를 얻으려 했지만 그 기반이 제인의 파멸 위에 세워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녀는 불안에 휩싸인 채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도유는 그동안 관찰자였지만 이제는 행동하는 인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기찬의 계략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제인을 돕는다는 명분 속에서 그에게도 새로운 감정의 싹이 움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란과 유경 역시 주요 인물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미란은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고 싶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서서히 얼굴에 드러납니다. 유경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냉정하지만 제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 따른 내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인물의 감정선은 단순한 분노와 슬픔을 넘어 관계 속에서의 불안, 죄책감, 책임감, 그리고 생존 본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다음 회차에서 어떤 선택과 충돌로 이어질지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23회에서는 드디어 제인이 기찬의 조작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병원 기록, 법률 문서, 심지어 기찬의 금융 자료까지 추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찬은 이 상황을 역이용해 제인을 다시 입원시키려 하거나 제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새로운 음모를 꾸밀 수 있겠죠. 이번 회차의 핵심은 바로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제인은 되찾을 겁니다. 자신을, 은호를,
그리고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그녀가 보여주는 집념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가 더 궁금하신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왕의 집의 다음 복수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